오늘은 기억과 학습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의 방법적인 문제가 학습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방법을 배웠을 때는 학생들에게 능력이 칠판, 노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었을 때에 머리 안에서 영화 화면처럼 펼쳐지시오. 만약에 영화 화면처럼만 펼쳐진다면 공부는 1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다 하는 원리를 어려운 문제에서 찾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학교에서 이해하는 과정 하나 하고 기억하는 과정하고 두 가지만 갈라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집중된 가운데서 이해하고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을 읽었던, 참고서를 읽었던, 노트를 읽었던, 내가 읽고 이해하고 알아진 지식과 다시 말하면 정보에 대해서 안다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이걸 다시 우리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야, 장기 기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고 또 복습도 할 수가 있고 또 시험 볼 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학생과 선생님 하는 일이 각기 달라요. 선생님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끔 판서도 하고 해서 잘 이해를 학생들에게 시켜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해해서 알아진 이 지식은 두 번째는 기억을 할 때는 선생님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기억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들 각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노트까지 한 데까지는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몫은 선생님 몫이고 이쪽 몫은 학생의 몫이다.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기억은 후천적이고 방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천하장사 실험 선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본적으로 첫째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그 신체적인 기본 어떤 체력이 중요시 됩니다. 똑같은 조건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도 두 번째는 뭐를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기술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100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더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어떤 차이가 바로 공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부하는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공부는 기억은 학생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학교에서 1등을 하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어떤 노하우와 기술과 테크닉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테크닉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는 10가지 가지고 있는 학생보다는 100가지 많을수록 어때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IQ 150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IQ가 100이라 하더라도 나는 150을 가진 학생 이상으로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줬을 때 5분 동안에 100개 기억한다. 이러면 IQ 150 가진 사람이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절대로 못 따라가. 그렇다 해서 IQ 200, 300 되는 사람은 저절로 할 수 있냐. 배우지 않고 닦지 않은 기술이 저절로 나오는 법은 어때요? 머리가 좋다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만들어줘야만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그 학습의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게 이해 과정이고 어느 게 기억 과정인가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한번 자료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자연과학, 자연사회 시간입니다. 이러고 오늘 학습 주제가 이래요. 우리 고장에서 나는 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목을 달고 모형 가위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장에서 나는 산물 중에 가상으로 사과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밭에서 피망이 납니다. 또한 열대 산물인 바나나가 납니다. 예? 그리고 배추가 밭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고추가 나고 고추 그리고 당근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오이가 나고 그리고 포도가 나고 그 다음에 감자가 나고 자 내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내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제시해서 보여진 게 있고 안 보여진 게 있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럴 때 일단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보면은 바로 어때요?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알아진 정도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 시험을 본다 하면은 뭐 2개 중에 하나 찍기식의 시험을 본다든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사지선다형을 본다든지 이건 공부가 아니고 이건 장난이에요. 머리 사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똑같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고추를 보여드렸습니까? 그럼 봤도 안 봤도 그거 우리 고전에서 나는 거다. 복수하는 거 안 봤어요, 그죠? 네? 옥수수는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죠? 그럼 기다, 아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기억의 기술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를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개도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몇 개나 제시했습니까? 물으면요. 몇 개예요? 모르죠, 그죠? 바로 10개 미만인데 10개 미만에서 수를 세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수를 세지 못. 10개 미만에서 절절 매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유치원 시절에 내가 뭐 손가락 10개 곱아가지고 계산하라면 둘째 가라면 서운했고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돈을 세라면 만이고 억이고 정신 바짝 차려 한 장 안 틀리고 나 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 안에 들어오는 순서와 양을 감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10개 미만에서 절절 매는 정도가 아니고 3개만 넘어가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첫 번째는 뭐입니까 하면 알아. 뭐였죠? 이렇게 아는데 갑작스레 4번째 이거는 뭐 얼마 몇 번째 지나갔습니까? 이게 몰라야 정사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수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이런 게요. 이거를 이제 다른 방향에서 방법적이고 후천적인 요소로서 이거는 지금 본 관계는 IQ 150이나 200 똑같다니까요. 100짜리하고도.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이 IQ 100이라 이래 봅시다. 150도 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요. 칠판 위에서 내가 사과를 하나 갖다 제시했어요. 또 칠판을 봤더니까 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피망에서 초록색 색소를 뽑아서 찢어서 하여튼 같이 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열대 산물인 바나나를 열대 지방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봐줬습니다. 분명 지금 몇 개 봤습니까? 물으면요. 3개죠. 그렇죠. 뭐요? 사과, 피망, 바나나죠. 그게 뭐 쉽죠. 그죠? 그 다음에 4는 제 머리 위에서 배추머리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봤어요? 그 다음에 제 주머니 속에서 여기다가 고추를 이렇게 하나 꽂았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신발을 신고 이 당근 밭에 서 있더라. 아니면 당근을 좀 뽑아가지고 임시 제 구두 속에다 요 잎이 보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4, 5 얼마가 된가 하면 6이 됐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요쪽 위에다가 이제 예? 제가 요쪽 위에다 얹어놔 볼까요? 이렇게 예? 오이집을 만들라고. 그리고 포도 한 송이는 제가 책상 밑으로 가져 들어갔습니다. 예? 넣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7이고 8이고 이러고 들어가고, 바로 이쪽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가서 방향감을 잘 잡아둬야 되겠습니다요. 수직으로 내려가서 바닥에다 감자를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몇 개를 제시했습니까? 9개. 그렇죠. 그건 알잖아요. 그죠? 9개는 알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몇 번째 기억이 됐습니까? 5번째. 예, 그래요. 그럼 4번은 뭐입니까? 6번은 뭐입니까? 당근. 예. 그 정도만 됐으면은 나는 여러분들 보고 순서와 양이 정확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차례대로 들어보셔야 해도 나오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옵시다 해도 나오는 거고 이거를 어떤 가사 시간의 영양 분석상 가상으로 이쪽은 비타민 A요, 이쪽은 비타민 B요, 이쪽은 비타민 C 이랬을 때에 조금 전에 오이는 그럼 뭐에 해당됩니까요? 비타민 여기는 A그룹, 여기는 B그룹, 여기는 C그룹,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C그룹이죠. 고추는요. B그룹이지. 가사입니다. 이거는 바나나는 A그룹.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교과서에서 노트에서 공부할 때 비타민 A 뭐 이런 그때는 별 수 없이 시험 볼 때는 외웠어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제시한 게 외웠다는 얘기는 요마침도 관계가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자연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저절로 될 수 있어야지 강제로 외우는 것이 바로 기억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나올 수 있는 수리화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오쇼 해도 예? 다 나오죠. 그렇죠. 사과, 피망, 여기 뭐요? 바나나, 배추, 고추, 당근이고 오이고 포도고 감자고 우선 단 9개를 해도 차례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이 차례대로 나올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요만한 이제 공간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요만한 배경을 줬습니다. 우리는 여기 교실에 강당만한 요만한 배경을 주면은 우리 머리도 또 고마침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안에서 보여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 정신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거실에 가면은 소파와 그리고 TV와 벽에 걸려 있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구나 다 어때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방에 가면은 식탁에서부터 조리대에서부터 지금 아침에 요리를 하고 도마를 어디다 세워놓고 국조를 어디다 걸어놓고 이런 게 다 보여집니다. 네? 어떤 배경을 줘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칠판, 노트, 책에 져 있는 것이 어떤 뒤에다가 배경을 주면은 그 배경 안에서 어떤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어때요? 그려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이 아까 이게 그냥 먹는 오이도 우리 집안에서 나는 것도 이렇게 인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뭐 비닐하우스에 있다는 것만 아니라 어디다 옮겨놔도 이것이 가 있는 위치와 방향이 어때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거를 공간 지각이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말을 공간 이것을 지각
지각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술에서도 뭐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 공간 지각이다는 말을 바로 이해를 하고 만들 수 있으면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은 기억의 천재를 만들어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 배경, 우리가 지금 방안을 부엌을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배경에서 지금 9개를 기억해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에 존재됐던 바로 위치. 네. 이 위치가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순서와 바로 학습에서 양을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순서 양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7하고 숫자를 외운 게 아니라 공간에 주어진 뭐요? 이게 위치관념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체구에서 그냥 외워버리면은 좌우 전후 뭐가 없을까요? 방향감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뭐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인데도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런 정도는. 예? 모르면 참고서를 조금 더 보면 돼요. 이 기억이 안 되는 데서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칠판, 노트, 책은 백지 상태예요. 백지 상태 안에서는 공간 지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좌우, 전후, 방향감이 없습니다. 내일 시험을 봐야 될 모든 문제들이 지금 노트에 가득 있고 책에 가득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요. 그 외운다는 얘기는 단순 기억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잠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다 잊어먹어요. 네. 그리고 참 억울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위치를 잘 모른다. 예? 라고 하면요. 위치 감각 상실증 환자라고 합니다. 금방 시계를 쪽에서 저렇게 봤는데 예? 나는 시계를 앞에서 봤는지 뒤에서 봤는지 좌인지 우인지 이게 안 갑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증상이거든요. 어떤 증상이라고요? 위치 감각 상실증 환자입니다. 이거 건망증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방향감이 없으니 와도 집에 못 찾아가요. 아시겠어요? 바로 학생들이 노트 체구에 가면은 칠판에 가면은 공간 지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돼서 헤맵니까? 위치 감각 상실증 환자가 돼서 헤매고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병에서부터 헤쳐나오는 지금부터 다음 실습을 들어가도록